지금 나의 인생에서 좋은 것, 진짜 좋은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원하는 진짜 좋은 거를 갖고 계신가요? 혹시 진짜 좋은 세상에서 진짜 나와 진짜 좋은 거를 하면서 지내고 있나요? 오 작가가 진짜 좋은 세상을 만나게 된 그 진짜 세상 속에서 우리도 진짜 세상을 만나는 여행. 강렬한 빨간색의 표지와 은빛이지만 무지개가 보이는 제목, 진짜 좋은 거. 이 책을 읽으면서 저도 모르게 내 안의 진짜 좋은 나를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었어요. 그 나를 만나게 된 오 작가의 진짜 좋은 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랑과 축복의 통로가 되는 유나의 감동 주파수입니다. 다들 하니까 나도 그냥 하고 모두가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 줄 알고 사람들이 다 좋다고 하니까 좋은 거라고 믿어온 나. 내가 원하는 것들이 뭔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원했던 나. 성공의 본질이 무엇이고 행복이란 게 정말 뭔지, 그러니까 내가 그토록 원하는 그 좋은 게 뭔지를 잘 알지 못한 채 원하기만 했던 나. 그런 나와 세상의 모든 나에게 전하는 오 작가의 글과 그림입니다. 오 작가는 시간 여행이 가능하다면, 그래서 예전의 나를 만날 수만 있다면, 그러면 꼭 전해주고 싶은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건 진짜 좋은 거, 바로 이 책입니다. 난 그저 행복하고 싶었어요. 오 작가 그는 그저 행복하고 싶었을 뿐인 아이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두 분이 그에게 바라는 건 너무 많았습니다. 성경에 쓰인 대로 산다는 게 불가능에 가까워 그냥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태어났을 때 이미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산타 할아버지는 알고 계신데 누가 착한 앤지 나쁜 앤지 이 노래를 들으면서 소름이 끼쳤다고 합니다. 저도 아이들에게 이 노래를 들려주며 착한 아이가 되라고 종용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표현하지는 못했지만 오 작가처럼 생각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의 의지와 상관없이 정체성이 정해진 채 태어났습니다. 또 그는 학교도 교회도 재미없었지만 이해하는 척도 했고 이해했다고 오해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그는 멈추지도 반대로 향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럴 의지도 용기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행복으로 향하고 있지 않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 작가는 그가 선택하지 않은 것들로 가득했던 그의 삶에서 그가 의도한 첫 번째 선택은 아내와의 결혼이었습니다. 결혼은 예상 못한 고통과 답답함과 통증을 주었고 부모님과 충돌했습니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온갖 미움을 다 받는 사람이 된 것 같아서 몹시 괴로웠습니다. 만화 속에서처럼 완벽한 행복한 결혼 생활을 원했지만 그가 선택한 삶 속에서 느껴지는 감정들은 꽤나 강렬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사는 게 정말로 즐거웠지만 그가 원했던 행복한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 데서 오는 실망과 괴로움도 강했습니다. 그의 신혼은 최고의 시기였고 최악의 시기였습니다. 희망의 봄이었고 절망의 겨울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정적이고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그는 어렴풋이
그런 그를 인지하기 시작하며 걷던 걸음을 천천히 멈추었습니다. 짙은 안개가 물러가고 눈앞에 놓인 광경이 선명하게 있는 그대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토록 평범한 모습의 마을이 제법 아름답게 느껴지는 놀라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잠깐, 내가 왜 이런 걸 그동안 보지 못했지? 그날은 그냥 바라보는 아름다움을 처음으로 알아차린 날이었습니다. 예상과 달랐던 결혼 생활로 상처받은 그의 아내가 먼저 마음의 치유를 위해서 명상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마음 상태의 평화를 찾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가고 있던 때 그의 부부는 감사하게도 인도와 티베트의 명상 선생님들로부터 마음의 지혜에 대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에게 있어 삶이란 나와 내가 아닌 것들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안다고 합니다. 우리가 행복하지 않다면 나 역시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요. 그는 바람의 많은 좋은 것들을 반드시 얻어야만 좋은 것인가? 그것을 얻지 못한다고 해서 좋은 것이 더 이상 좋은 게 아니게 되는 걸까? 그는 그것이 알고 싶었습니다. 암투병 중이시던 그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는 돌아가신 엄마에게 말을 건네기 위해 어디로 향해야 할지 모른다는 사실에 괴로웠습니다. 그는 엄마의 해피엔딩을 위해서 무엇이 진실이어야 할까를 다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의 해피엔딩이기만 한다면 뭐든 상관없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서 자연이 되며 한때 그녀를 이루었던 원자들과 에너지들은 모두 흩어져서 자연으로 스며드는 것을, 이 과학적인 사실을 알고 그렇기에 사람은 죽어서 바람이 되고 별이 된다는 시적인 표현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별들을 보면서 엄마를 볼 수 있고 공기를 호흡하며 엄마를 느낍니다. 이건 분명히 해피 엔딩입니다. 그는 또 신이란 자연이고 우주이며 사랑과 기쁨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그는 이제 신의 존재를 이해하고 동의하고 싶었습니다. 그의 처음이자 마지막 꿈은 행복입니다. 행복이란 지금 내 마음이 조용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는 행복을 제대로 이해하고 싶어서 밤낮 없이 스스로 질문했고 과학과 인문학, 종교와 철학, 심리학을 뒤졌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도 인정하는 지혜 학교가 인도 첸나이에 있다고 해서 그곳을 찾아가 공부도 했습니다. 그와 아내는 그곳에서 명상과 지혜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혜들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충분히 이해한 후에는 반드시 그것을 잊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의 스승인 윤케이 민규루 림포체의 마음 상태의 알아차림과 It's okay 이 말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오 작가는 그와 같이 고통스러워하는 이들에게 진짜 좋은 것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우리들에게 이 책이 행복을 발견하기 위한 작은 등불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요. 오 작가가 알려주는 진짜 좋은 거 알아차리기. 인간에게는 좋은 것은 너무 좋은 것이다. 좋은 것을 좋아하고 집착하고 숭배한다. 좋은 것을 획득하는 순간 그 좋은 느낌은 잠시 머물 뿐 금방 사라져버리고 이제 다음 또 다른 좋은 것을 찾아 나선다.
우리는 아직 만족스럽지 못한 지금을 뒤로 한 채 무의식이 원하는 완벽한 그것을 향해 정신없이 그리고 쉼없이 달려간다. 지금 내가 여기에 이 순간에만 집중할 수 있다면, 그래서 진짜를 볼 수 있다면 무의식의 질주를 멈출 때 완벽한 그것에 대한 허상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무의식은 정상적인 사고 과정이 아니며 논리와 규칙이 무시되며 와해되는 곳이다. 그래서 우리는 제정신이었다면 하지 않았을 짓을 하게 된다. 우리가 오늘 한 일 중에서 의식적으로 한 일은 얼마나 될까? 바로 지금 경험의 흐름을 지켜보는 의식이 바로 나다. 나는 마음을 바라보는 의식이다. 진짜는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의 모든 것이다. 모든 것이 진짜라는 말은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이다. 가짜는 그때 거기에만 있을 수 있는 허상이다. 가짜는 사람이 만들어낸 가상의 존재이다. 언어와 개념으로만 존재한다. 사실 가짜는 원래 없다. 과거의 시간은 없다. 존재하지 않고 이미 사라졌다. 미래의 시간은 아직 도래하지 않았고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그래서 진짜 오직 지금, 여기, 이 순간 뿐이다. 순수한 경험만 있을 뿐이다. 좋고 나쁨의 개념을 뛰어넘는 순수한 전체는 모두 아름답다. 그것이 바로 진짜 좋은 것이다. 자유로운 이에게 중요한 가치는 지금의 경험이다. 좋은 것과 나쁜 것은 뇌가 만들어낸 상상일 뿐이다. 실상은 모두가 그냥 그러한 자연스러운 것들이다. 진짜 좋은 것은 그냥 그런 것이다. 진짜 좋은 것을 얻는 방법으로는 첫째, 가짜 세상에 빠져 있음을 알아차리는 것. 둘째, 지금 여기 있는 진짜를 알아차리는 것. 셋째, 있는 그대로의 전체가 진짜 좋은 것임을 알아차리는 것이다. 생각은 내가 세상과 연결되는 것을 막는다. 무의식은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서 생각을 멈추지 않는다. 하지만 생각은 내가 아니다. 진짜 나는 시끄러운 생각에 동화되지 않고 진짜 세상과 하나로 연결되는 존재 그 자체이다. 진짜를 본다는 건 내가 만나는 모든 대상을 있는 그대로 만나는 것이다.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미소 지으며 받아들일 수 있는 멋진 존재. 그 존재가 바로 나라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평정심이다.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무언가를 원한다. 우리에게 없는 무엇을 끊임없이 원한다. 결국 진짜 필요한 게 진짜 결핍된 것이다. 오 작가는 정말 살기 위해 꼭 필요해서 없으면 안 돼서 그것을 원하고 있을까? 없어도 되거나 없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없는 것으로 착각하는 나의 가짜 결핍을 충족시켰을 무언가를 찾아다녔다. 우리는 독립체가 아닌 전체의 일부로서 존재하고 있다. 혼자라는 오해로 무시당함을 느끼거나 외로워한다. 이제는 울분을 멈추고 전체의 일부인 나를 알아야 한다. 생각, 감정, 욕망은 모두 일시적으로 지각되는 마음속 현상일 뿐이다. 이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것은 모든 것은 변한다는 사실 하나뿐이다. 욕망과 생각, 감정, 고통, 쾌락도 결국 떠나갈 것이다. 좋은 것은 좋은 것이기 때문에 원하게 된다는 착각일 때가 많다.
나에게 없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당연히 좋은 것일 거라고 믿는다. 지속적 쾌락을 욕망하는 우리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좋은 것들에 집착하고 그에 방해되는 모든 것은 좋지 않은 것이라고 믿으면서 배척한다. 유쾌한 자극이 지속되거나 증가해야만 쾌락을 느끼는 뇌 덕분에 인간은 미친 욕심쟁이가 되어버렸다. 더 바라는 더는 지금 없는 무엇이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에는 절대로 얻을 수 없는 것이었다. 좋은 날씨라고? 어떤 날씨가 좋다는 거야? 드라마 도깨비에서처럼 사실은 비가 와서, 눈이 내려서, 바람이 불어서, 날이 적당해서 모든 날은 다 좋은 날이다. 어떤 사람을 그 사람 자체로 좋아하는가? 아니면 그 사람을 통해 뭔가 좋은 걸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좋아하는가? 가짜 본능은 내가 좋은 무엇을 얻어야만 좋은 상태가 될 수 있다는 착각으로 살아가게 만든다. 모든 것은 내가 처한 환경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이미 갖고 있는 것을 지금 느낄 수만 있다면 진짜 만족을 경험할 수 있다. 만족은 언제나 지금이어야 한다. 그냥 놀고 싶은 게 전부인 아이는 넘어져도 웃는다. 우리는 비가 와서 웃고 넘어져서 웃고 그러면 좋은 거 아니었을까? 자세히 보면 진짜 아름다운 것이 진짜 많다. 공간에 햇빛이 쏟아져 들어오는 모습, 바닥의 갈라진 틈 사이로 비집고 피어난 자풀의 모습, 고귀하게 변색되는 고물들, 평범하지만 허세 없는 건물들. 보통들은 사실 보통이 아니다. 우리는 좋고 나쁨을 분별해 마음의 평화를 깨는 게 인간이다. 이미 좋은데 더 좋기를 원하며 욕심을 챙긴다. 자연스럽다는 것은 순리대로 흐르는 것처럼 원래 자연은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 서두르지도 않는다. 그리고 그 자체로 좋다. 뇌는 내가 아니다. 뇌는 그저 신체의 일부요, 그저 장기일 뿐이다. 뇌는 과거의 재료로 미래를 시뮬레이션한다. 예측하기 바쁘다. 뇌는 미래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생존에 유익한 최선의 선택을 위해 비교를 가능하게 해준다. 뇌는 자극을 먹고 산다. 쾌락도 고통도 뇌에게는 똑같은 자극일 뿐 즐거운 먹잇감이다. 쾌락에 중독된 인간은 고통에도 강하게 끌리게 된다. 뇌는 늘 외부 세상의 자극들을 기다리고 있다. 현실을 억지로 조작하기까지 하면서 걱정거리를 억지로 끌어모아서 고통을 느끼며 돌이킬 수 없는 과거, 답 안 나오는 현재, 알 수 없는 미래의 삶 자체를 걱정거리로 둔갑시킨다.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우울해하고 좌절하며 뇌는 원하는 자극들을 먹잇감으로 돌려받는다. 뇌는 새로운 자극이기만 하면 만족한다. 만족한 후에는 더 큰 자극을 원한다. 대부분의 걱정거리들은 환상이었다. 뇌는 지금을 부정한다. 뇌는 나를 지배하기 위해 지금을 과거와 미래로 덮어버린다. 지난 날을 후회하며 나쁠 미래를 걱정하는 습관적인 마음으로 지금을 지운다. 과거에 집착하면 죄책감, 후회, 한탄, 슬픔, 비탄에 잠기게 되고 미래에 집착하면 불안, 초조, 긴장, 스트레스, 걱정과 두려움이 생긴다.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 뇌는
과거의 기억을 미래에 투영한다. 그러나 모든 가능성을 다 포함하는 정확한 예측은 불가능하다. 이 세상에는 불확실성과 혼돈이 함께 존재한다. 이제는 뇌에게 가짜 자극의 공급을 멈추고 진짜 자극으로 배를 채워줘야 한다. 진짜 아름다운 자극들로 뇌에게 사료를 줘야 한다.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오늘 나의 행동이다. 미래는 지금 바로 내가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생존 게임을 벌이며 게임 오버를 당하지 않기 위해 발악을 한다. 그렇지만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풍족하고 안전한 시대에 살고 있다. 게임에 목적을 두지 않고 그냥 삶이라는 게임이 좋아서 지든 이기든 상관없이 삶을 즐기는 것이 다음 레벨로 가는 삶의 영적인 레벨업이다. 우리가 주의해야 할 부정적인 경향은 지나간 실패를 강조하고 현재의 가능성을 무시하고 미래의 문제를 과장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언제나 성급한 결론을 지으려고 하며 느린 것은 불편하게 느끼게 된다. 나에게 닥친 상황이 좋은지 나쁜지를 너무 빨리 판단하려 한다. 그 빨리빨리의 성급함을 우리는 자연으로부터 사는 법을 배워야 한다. 자연은 서두르는 법이 없다. 생각과 의식은 같은 말이 아니다. 생각은 의식의 작은 일부일 뿐이며 의식은 생각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의식적으로 무언가를 느끼는 순간에 이미 무의식이 그것을 결정해 놓은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의식은 무의식에 비해 더 많은 에너지를 요하고 속도도 느리기 때문이다. 무의식은 단순한 반복 작업의 귀재다. 무의식은 의식적인 태도가 필요할 때 장애물이 된다. 의식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순간에도 무의식은 늘 해왔던 대로 자동적으로 실행된다. 고로 무의식이 주도하는 생각에 휘둘릴 때 의식을 잃은 상태이며 온갖 종류의 중독에 취약한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다. 게임, 소셜미디어, 쇼핑, 음식, 일, 술, 담배, 그리고 그 무엇에든 무의식에 휘둘리게 된다. 생각 자체는 문제가 없다. 내가 그것과 하나가 되지 않는 것, 그것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진짜 나는 생각이 없는 곳에 있다. 진짜 나는 의식적인 나다. 의식적이라는 것은 알아차리고 있는 상태다. 우리는 좋은 생각, 나쁜 생각의 구별 없이 모든 생각에서 자유로워야 한다. 그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담담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개념이 쌓이면 생각이 되고, 생각이 쌓이면 감정이 되고, 감정으로 반응하는 습관이 우리의 인생을 만든다. 자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에 대한 원인 파악이 잘 되지 않을 때 온갖 방식으로 추측하는 비정상적인 해석과 이해가 인지 왜곡이다. 우리는 자신의 입장에서 나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자기 중심적 사고가 인지 왜곡을 만든다. 인지 왜곡은 감정으로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무의식적 본능적 반응이다. 이렇게 자기 중심적일 수밖에 없는 본능에만 의지한다면 평생 자기 중심적으로 살면서 진짜 세상을 경험하지 못한다.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사실과 다르면 왜곡이다. 긍정 마인드는 무조건 잘 될 거라는 자기 최면이 아니라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지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며 앞으로 다가올 여정이 무엇이든
당당히 맞으리란 열린 마음이다. 비교는 내가 남과 다르다는 기준점을 만들어서 일어난다. 나보다 작다, 크다, 많다는 판단이 일어난다. 우월감으로는 절대로 결핍을 채울 수 없다. 그리고 그 결핍은 진짜 결핍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다. 비교는 실제를 보지 못하게 한다. 실제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비교를 하는 것이기도 하다. 실제를 보기 위해서는 전체를 보거나 과정으로 본다면 비교가 설 자리가 없다. 멈출 수 없는 것을 멈추려 하거나 채울 수 없는 것을 채우려 애쓸 때 고통이 생겨나는 것이다. 우리는 뭔가를 보기 위해 자신의 프레임이란 것이 필요하다. 그 프레임의 경계를 유연하게 확장시키고 최대한 모두를 그 안에 포함시키는 노력이 중요하다. 그러면 있는 그대로 모두를 볼 수 있다. 프레임은 일종의 틀이고 그 사이로 지금 여기에 모든 것이 통과해 지나간다. 끊임없이 흐르는 것이 진짜 세상이다. 모든 것은 변한다. 우리 속에 있는 정보들과 생각들을 더 이상 붙들어 놓지 않고 흘려보낼 때 지금 우리에게 펼쳐진 멋진 세상과 만날 수 있는 공간이 드러난다. 흘러보내는 비움은 진짜 경험을 위한 자리이다. 진짜와 가짜. 가짜는 사실이 아닌 것, 거짓인 것, 사실처럼 꾸민 것, 은폐된 것, 감추거나 숨기는 것, 착오 또는 착각, 의도되지 않은 실수, 모름, 오해, 무지, 왜곡된 것, 과장되고 증폭되고 기름 붓기다. 우리가 가짜에 속는 이유는 내가 무지나 오해로 인해 무의식에 휘둘리기 때문이다. 진짜는 사실인 것, 거짓이 아닌 것, 숨길 게 하나도 없이 당당한 것, 이해, 왜곡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것이다. 그냥 있는 그대로의 모든 것이다. 모든 것이 진짜다. 한국인이 가장 많이 하는 말 1위인 진짜라는 말. 진짜, 진짜란 도대체 뭘까? 본뜨거나 거짓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닌 참된 것, 상상으로 존재하는 가상이 아닌 사실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큰 코끼리의 어느 부분을 보더라도 코끼리라는 것을 느끼고 알아야 한다. 진짜는 이미 여기 있다. 사실 모든 것이 사실이다. 사실은 진실의 한 부분이다. 극단을 오가는 감정은 진짜가 아니다. 진짜 사랑과 진짜 기쁨은 그저 있는 그대로를 품에 안을 수 있는 자연스럽고 평온한 상태다. 진짜 기쁨과 사랑은 조건 없이 열린 마음이다. 현실이란 현재 실제로 주어진 상황이나 상태다. 우리는 주관적 지각에 의해 상대적인 현실 속에 살고 있다. 주관적인 해석이 최소화될수록 우리가 진짜 현실을 경험할 가능성이 커진다. 우리 과거의 기억은 우리 스스로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철저히 자기 중심적으로 왜곡되어 창조적으로 편집된다. 시간과 공간은 내가 세상을 인식하는 도구이며 틀이다. 시간이 직선적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인식하기 때문에 내가 시간 개념을 갖게 된 것이다. 하지만 자연 세계에서는 시간이라는 현상이 없다. 나는 모든 것을 알아차리고 있는 의식이며 의식은 영혼 속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
영원이란 시간의 없음을 의미한다. 행복과 자유를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은 시간이라는 허상이다. 오직 지금만이 진짜다. 아인슈타인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구분은 끈질기고 집요한 착각에 불과하다고 했다. 과거는 없다. 그때는 있었지만 지금은 더 이상 없다. 나에게 과거가 있었다는 증거는 기억과 기록의 흔적이다. 과거를 아는 것은 이 흔적을 보고 있는 현재의 나다. 그 과거의 안경을 통해 보는 그 세상은 결코 지금이 아니다. 후회와 두려움을 내려놓고 진짜 세상을 바라볼 용기를 갖자.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앞으로 잘 될 가능성을 뜻하는 희망, 즉 진짜 희망은 앞으로 무슨 일이 오든 당당하게 마주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확실하지 않기에 흥미롭게 펼쳐질 미래를 향해 용기 있게 열린 마음이다. 슈퍼파워의 눈에는 뭐만 보인다. 모든 것은 그냥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능력이다. 시각은 인간이 습득하는 80%를 담당한다. 보는 것은 믿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것을 보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딱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나 보다. 눈으로 본 것을 생각과 감정의 고정된 실제라고 믿는다. 그렇지만 이것은 허상임을 알아차리는 순간 추상적인 존재들과 나를 동일시하지 않을 수 있다면 그 감정과 생각들을 강물과 구름처럼 흘러가도록 놔둘 수만 있다면 내가 가짜를 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면 그때 우리는 진짜를 볼 수 있을 것이다. 가짜를 알아보면 진짜가 보인다. 그것은 보고 있지 않음을 아는 것이다. 지금 여기 있는 것이 중요하다. 습관적, 무의식적 봄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객관적으로 보고 지금 여기 있음을 알아차리고 있는 것이다. 보고 있음을 아는 것만큼 보고 있지 않음을 아는 것도 중요하다. 가짜 눈이 아닌 진짜 눈을 통해 진짜 좋은 이 세상을 알아차리는 것이 진짜 봄이다. 마르셀 프루스트는 진짜 발견은 새로운 땅을 찾는 게 아니라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 작가 그는 나는 좋은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무너지려고 했을 때 정말 힘들었다고 한다. 좋은 아들, 좋은 남편, 좋은 디자이너여야 하는데 그렇다고 믿었는데 그게 나였는데 그게 더 이상 아니라고 믿는 것은 마치 그가 죽는 것과 같이 느껴졌다. 그는 내가 늘 그런 존재일 수 없음을 인정하는 순간부터 정체성 없음을 받아들인 다음부터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다. 어제의 내 모습은 어제의 나였고 오늘의 나도 지금의 나다. 내일은 어떨지 나도 모른다. 누구나 다 그렇다. 나는 누구인가? 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가 나다. 모든 일에 나를 빼면 어떻게 될까? 나라는 주어만 빼도 꽤 많은 일이 괜찮고 좋고 누가 뭘 하든 무슨 일이 일어나든 모든 게 그저 자연스러워질 텐데 말이다. 장자의 빈배 이야기가 있다. 장자가 강에서 홀로 나룻배를 타고 명상에 잠겨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배가 그의 배에 부딪혔다. 화가 난 장자는 그 배를 향해 소리쳤지만 그 배는 비어 있었다.
순간 장자는 부끄러움을 느꼈다. 세상의 모든 일은 그 배 안에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일어난다. 사람의 말은 이것과 저것을 구분한다. 저녁을 저녁이라 부르고 밤을 밤이라 이름 붙임으로써 분절된 인식을 획득함으로써 내가 얻게 되는 것이 자의식이다. 내가 세상을 구분하고 나와 그를 구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자신과 세상을 구분하는 개인주의적인 자아를 획득하게 된 것이 사람을 외롭게 만들었다. 문제는 지나친 경계짓기다. 정체성은 늘 변하며 어제의 나는 오늘의 나와 같지 않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는 결론을 꼭 찾아야만 한다는 믿음은 또 다른 강박과 혼란을 가져온다. 오히려 정체성을 찾는 과정에 가치를 두어야 한다. 정체성은 우리의 생활에 불편이 없을 정도로 적당하면 된다. 오히려 나를 활짝 열고 세상을 경험하면 할수록 세상은 다채롭고 아름답다. 아름다운 세상을 경험하며 나는 늘 변화하며 흐르면 된다. 내가 어제는 그랬을지 몰라도 오늘의 나는 그렇지 않다. 진짜 좋은 거. 더 좋아지기 위해서, 완벽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필요한 것들을 어떻게든 찾아내고야 만다. 그러기 위해서는 문제점을 찾게 된다. 나는, 우리는 모든 것이 좀 더 나아져야만 한다고 생각했다. 그도, 우리도 피곤한 사람이었다. 삶은 희극일 때도 있고 비극일 때도 있다. 가슴이 찢어질 듯 슬픈 내용도 있고 매우 즐거운 부분도 있고 따분한 이야기도 꽤 많다. 그게 삶이다. 모든 것이 포함된 것이 진짜다. 선택의 연속이 삶이다. 옳고 그름, 쾌락과 고통, 좋고 싫음, 가짐과 못 가짐, 성공과 실패 등등. 이렇게 이분법적 관점으로 모든 경험을 제한된 느낌 속에 가두어 버리거나 극단적인 생각을 더한다. 우리는 언제나 비교하고 우열을 가리고 편협적이며 계산적인 관계를 한다. 하지만 삶은 이런 것이기도 하고 저런 것이기도 하다. 딱히 뭐라고 표현하기 쉽지 않은 참 거시기한 것이다. 이 세상은 그깟 언어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놀랍고 다채롭다. 자연은 억지의 힘이 더해지지 않고 세상에 스스로 존재하거나 이루어지는 모든 존재나 상태를 일컫는다. 자연의 일부인 우리도 자연이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러워야 한다. 자연스러운 게 당연하다. 사람은 한 번 태어나고 한 번 죽는다고 믿지만 사실 셀 수 없이 많이 죽고 다시 태어난다. 우리 몸을 구성하는 원자는 끊임없이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고 있다. 과거의 나는 죽어 사라지고 매 순간 새로운 내가 다시 태어난다. 매일, 매 순간 죽을 수 있어야 진정으로 살 수 있다. 죽음을 받아들이고 낡은 내가 죽을 수 있게 도와주어야 한다. 그 어떤 판단도 없이 그저 순수하게 소리 자체로만 또는 보는 것 자체로만 인지할 수 없을까?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는 연습을 하자. 모든 소리와 주변의 모든 것을 인식 안에 포함시키는 연습을 해보자. 어떤 대상이 그저 수많은 현상들의 극히 일부일 뿐이라는 것을 알 때까지.
삶이 재미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중요한 게 뭔데? 이 질문을 진작 했어야만 했다면 성적을 위해, 졸업을 위해, 취업을 위해 성공을 공부하지 않고 그냥 알고 싶어서 공부했다면 참 좋았을 텐데, 참 재미있었을 텐데. 세상은 본질보다 최상의 결과를 얻기 위한 방법으로 가득하다. 본질이란 근본적인 성질, 본바탕을 의미한다. 대화의 본질은 진심으로 연결하는 것이다. 우리가 진심으로 들어야 하는 것은 여행 또는 삶의 즐거운 여정의 경험들이다. 삶의 본질은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 이 순간의 온전한 경험이다. 전체를 위한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은 경험과 지혜가 늘어나는 것, 배움과 성장의 과정이다. 목적은 성장이다. 어떤 것도 마지막 결과물이 아니며 모든 것은 되어감의 과정이다.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행위 그 자체에 주의를 기울이자.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은 행위다라고 했다. 행복하려면 행복을 행동해야 한다고 느껴지네요. 무조건 잘 돼야 한다는 강박과 무조건 잘 될 수 있을 거라는 맹신을 내려놓고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지금 여기에서 온전히 주의를 집중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딱 그거다. 감정이란 생각에 대한 우리 몸의 생화학적 변화이자 반응이며 우리가 진정으로 이해되거나 이해하지 못한 것에 대한 반응이다. 오해가 만든 반응은 이해로 멈출 수 있다. 감정은 천방지축인 아이와 같다. 이 아이를 혼내거나 가두지 말고 그저 따뜻하게 이해로 안아줘야 한다. 그 아이에게 어떤 상황에 압도당하거나 휘둘려서도 안 된다. 휘둘린다는 것은 함께 반응한다는 의미다. 외부 상황에 대한 반응은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선택의 문제이다. 느낌은 정서적 경향이다. 즐거움은 감정이고 기쁨은 감정을 초월하는 느낌이다. 진정으로 느끼기 위해서는 고요하고 명료한 내면의 중심과 접촉해야 한다. 우리는 두려움, 분노, 슬픔과 같은 선택된 감정에 자동으로 따라온 기분이 그렇게 우리의 삶을 물들여 놓았다. 내 상태에 대해 완전한 책임을 지겠다고 다짐하면 나의 기분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선택할 수 있다. 자신의 삶을 제대로 느껴야만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 느낀다는 것은 우리가 모든 것과 분리되어 있지 않음을 이 순간 온몸으로 이해하는 것을 말한다. 음미하는 것이다. 나를, 지금을 알고 있는 것이다. 연인의 사랑은 단순하다. 사랑 그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아인슈타인은 단순하게 설명할 수 없다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와우, 와우. 지금을 알아차렸다면 그리고 감탄하라. 모든 것이 감사함을 알아차리는 것이다. 오 작가는 아름다움을 알아차리고 나서야 그것에 대해 감사할 수 있었다. 감사하면서 감탄했다. 모든 일상은 그 자체만으로도 작품이 될 수 있었다. 내가 숨을 쉬고 있다는 것 역시 놀랍고 감사한 일이었다. 그 아름다움은 끝이 없었다. 지금, 진짜는 지금 여기에 있다. 중요한 것은
언제나 여기 있었는데 그 가운데 내가 없을 뿐이었다. 소중하게 여기는 그때는 지금 여기에 없었다. 과거도 미래도 그때의 지금에만 일어난 것뿐이다. 밥을 먹고 커피를 마시고 대화를 하고 걷고 숨을 쉬고 무슨 행위를 하든지 지금에 몰입하며 현재를 음미하자. 음미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된다는 느낌이다. 예전에 여기 있었지만 여기에 없었고 보고 있었지만 보지 못했다면 이제는 진짜를 보아야 한다. 보는 것을 왜곡 없이 만나고 차별 없이 모두를 나의 인지 안에 포함시키는 일이다. 내가 전체의 일부임을 아는 것이다. 진짜를 본다는 것은 내가 지금 여기에 있음을 느끼는 것이다. 몰입은 무언가에 흠뻑 빠져 있는 심리적 상태다. 현재 하고 있는 일에 심취한 무아지경의 상태이다. 무아지경은 정신이 한 곳에 빠져 스스로를 잊어버리는 경지를 가리키는 말이다. 자의식은 사라지고 자신감은 커진다. 세상을 이해할 때 몰입이 가능해진다. 나의 마음이 어떤 상황이나 대상과 온전히 함께 있어서 그 어떤 것도 나를 간섭하거나 나를 휘두르지 못할 때 충만감을 느낄 수 있다. 오 작가는 반드시 해낼 거라는 믿음과 무엇과도 싸울 수 있는 깡과 열정, 이런 게 그는 열정이라고 생각했다. 무한 긍정이라는 이름으로 광신도처럼 그의 성공을 믿었다. 그래서 그는 늘 화가 나 있었다. 무서운 세상과 싸워 이겨야 했기 때문이다. 내부와 외부 자극에 동요되지 않고 편안하고 고요한 마음이 평정심이다. 무의식의 소란이 멈춘 상태이며 모든 가능성을 향해 열려있는 여유로운 마음이다. 모든 것을 객관적으로 있는 그대로 만날 수 있다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미소 지으며 받아들일 수 있다. 붓다는 삶의 모든 흥망성쇠를 마주할 때 마음이 여전히 흔들림 없고 탄식하지 않고 항상 안전하다고 느낀다면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행복이다 라고 했다. 낮과 밤 사이에 저녁이 있고 밤과 아침 사이에 새벽이 있듯 생각과 생각 사이, 들숨과 날숨 사이, 그 사이 공간에 쉼이 존재한다. 자연은 세상을 빈틈없이 꽉꽉 채우지 않았다. 세상 만물은 사이 공간을 매개체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 무념의 틈새를 찾아야 한다. 사이의 공간에 평화가 있다. 들숨과 날숨의 생생한 느낌을 통해 우리가 존재함을 알고 지금 다른 존재와 함께 이 공간 속에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이 호흡이다. 호흡은 심리적 상태와 상황에 대처할 정보를 준다. 무의식에 휩쓸리지 않고 의식적으로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 호흡을 통한 알아차림의 다리를 건너야 한다. 숨은 세상과 나를 이어주는 에너지다. 바람처럼 숨이 되어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는 바람처럼 나도 결코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온몸으로 이해하는 것이 호흡이다. 진짜 중에 진짜는 호흡이다. 진짜 가능성은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는 가능성이다. 실현될 수 없는 것까지 포함된 게 진짜 가능성이다. 어떠해야 한다는 무의식적인 맹신을 내려놓고 모든 것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면 마음이 여유로워진다. 붓다는 고정된 존재라는 것은 없으며 오직 계속되어 흐름과 지속적인 생성의 과정만이 있을 뿐이다고 했습니다. 진짜 용기는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내가 할 수 없다는 것도 인정할 수 있는 태도이다. 실패와 아픔을 솔직하게 마주할 수 있는 게 진짜 용기다. 수용한다는 것은 실패를 인정하고 피할 수 없는 상황들로부터 달아나려는 시도를 그만둔다는 것이며 자신의 문제를 있는 그대로 이해한다는 것이다. 자신이 느끼고 있는 고통을 억지로 부정하지 않고 내가 아프다는 것을 인정함으로써 스스로를 위로하는 것이다. 이것이 세상을 대면하는 진짜 용기 있는 방식이다. 진짜를 알아차리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 의식적으로 명료하게 깨어서 무엇이 일어날 때 내가 그것이 일어나고 있음을 아는 것이고 매 순간 그때그때 나의 행위를 인식하는 것이다. 알아차림이 없으면 그 무엇도 경험할 수 없다. 진짜 세상은 알아차림이 있을 때만 볼 수 있다. 진짜 나는 깨어있는 의식 그 자체이며 그것을 알고 있는 암 그 자체이다. 깨어서 진짜 세상을 향해 나와 모든 존재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아차릴 수 있다면 이미 충만하고 외롭지 않은 존재임을 느낄 수 있다. 진짜 좋은 것은 알아차리는 것이다. 알아차림 역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식되는 것이다. 조건 없이 하는 행동은 나의 손익과 상관없이 지금의 온전한 경험을 위해 나 스스로 주도적으로 결정한 행동이다. 조건 없는 행동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된다는 의미이다. 아무런 조건 없이, 대가 없이, 그냥 내가 좋아서 좋아하는 것. 그가, 그녀가 행복해서 내가 너무 행복한 것이다. 진짜 좋은 것은 무조건 좋은 것이다. 모든 것이 좋은 것이다. 진짜 좋은 것은 있는 그대로의 모든 것이다. 진짜가 진짜 좋은 거라는 진실을 아는 것이다. 진짜면 된다. 진짜 좋은 것의 상대어는 가짜 좋은 것이다. 지금, 여기, 이 순간, 모든 것을 조건 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스스로 만족할 수 있으며 평정심을 찾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다. 그리고 진짜가 좋은 것이다. 이렇게 많은 진짜라는 말을 해보기는 처음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오 작가의 진짜 좋은 거를 말하고 읽으면서 이제 진짜를 알아보는 아름다운 눈이 생겼습니다. 진짜를 보기 위해 돌아왔던 시간이 감사로 환하게 빛나게 되었습니다. 오 작가의 진짜 좋은 거와 함께한 여행은 내 안으로의 여행이었습니다. 이 세상도 나도 모두 진짜였습니다. 우리 진짜 내 안의 진짜 좋은 나와 우리들의 진짜 세상에서 진짜 웃으면서 만나요. 오늘도 유나의 감동 주파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